2차 방정식 활용 고정의 스텝 3 시작해 보겠습니다. 309번 2차식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게 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4가 어떤 정수 k라고 둘까요? k의 제곱이 된다라고 둡시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x, 자 정수 x라 했으니까 x와 k 모두 정수에 속해야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4 마이너스 k제곱은 0이라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이다 라는 얘기죠. 근이 정수이므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9 더하기 k제곱 빼기 14. 네가 정수에 속하려면 여기에 있는 k제곱 마이너스 5라는 것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즉 k도 정수인데 m도 정수입니다. 오케이, 맞습니까? k도 정수, m도 정수. 그런데 제곱 빼기 제곱 같이 함께 손을 잡으면 k 더하기 m과 k 마이너스 m의 곱이 5가 된다. 그런데 둘 다 정수이다. 따라서 5의 약수들이죠. 따라서 5와 1, 1과 5,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네 가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더하면 5고 빼면 1이므로 k는 3, m은 2가 되겠죠. 이것과 완벽히 거꾸로 1과 5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m이 얼마입니까? 반대죠. 아니네요. 잘못 봤습니다. 더하면 1, 빼면 5니까 얘는 얼마죠? 6, 3, k가 3,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과 마이너스 2.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x의 값의 합이군요. x의 값의 합은 9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4, 즉 k제곱 빼기 5, k제곱 빼기 5가 m제곱이라 했는데 그럼 얘가 m으로 나오겠죠. 3 더하기 m과 3 빼기 m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그것의 모든 정수의 합은 결국 뭔가요? m과는 관계가 없네요. 6이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m을 구해 봤지만 아직 덜 구했지만 구한다 한들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결국 x는 3 더하기 뭐시기 3 마이너스 뭐시기, 그 뭐시기가 m인 거죠. m의 값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m을 열심히 구해도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왔으니 확인만 해봅시다. 이 경우는 더하면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5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 k는 마이너스 3, m은 2. 마지막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건데 m이 2나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어쨌든 더하면 6이 될 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310번입니다. 무리수 x의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할 때, 자, 이 문제는 여러 번 여러분들 확인했을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무리수 x의 소수 부분 알파라고 하면 알파라는 것은 0 이상 1 미만, 근데 x가 무리수니까 사실 소수 부분도 0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범위를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x라는 것이 n 정수 부분을 말합니다.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x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은 27이 성립하는데 알파 제곱은 27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얘기가 되고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알파 제곱도 0과 1 사이에 갇혀 있죠. 따라서 x제곱이 27보다는 크고 26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은 거죠. 따라서 x의 정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x제곱이 26과 27이면 정수 부분은 5가 되겠죠. 따라서 x는 5 더하기 알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x 마이너스 5.
다시 알파 자리에 x-5를 대입하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2x제곱에 마이너스 10x 25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x는 양수 x를 골라라는 거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25 더하기 4. 따라서 x는 2분의 5 플러스 루트 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수분 5를 뺀 알파는 여기서 5를 빼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즉 루트 29 빼기 5가 됩니다. 그럼 얘도 순서를 좀 바꿀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을 곱하게 되면 4분의 29 빼기 5가 되겠죠. 5가 아니죠. 2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311번 다음 방정식의 자연수인 해를 구해라. 4차 방정식입니까? 이런 건 치환해야 되는 방정식이죠. 1차 한 계수가 같아지도록. 따라서 x제곱 x하고 x 더하기 1을 곱하면 x제곱 더하기 x가 되고, 얘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됩니다. 얘를 t라고 두면 t에 t-2에 플러스 1 빼기 89제곱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에 이 부분은 1 더하기 89 1 마이너스 89가 될까요? 그럼 얘는 90 곱하기 마이너스 88입니까? 90 곱하기 마이너스 88은 0이 됩니다. 주어진 문제는 x에 관한 4차 방정식의 자연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x제곱 더하기 x를 t로 치환해서 현재 왔고, 그럼 일단 t를 살펴보시면 90과 마이너스 88을 더하면 2가 되므로 t는 90 또는 마이너스 88이 됩니다. 즉 x제곱 더하기 x가 90이거나 x제곱 더하기 x가 마이너스 88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위 방정식은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수라고 하였으므로 바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자연수의 곱이 90이 되는 걸 찾는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죠. 90을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으로 쪼개어 보시면 9 곱하기 10입니다. 그때 x는 9가 될 거고, 아래는 x와 x 더하기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88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두 자연수의 곱. 따라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라. 복잡해 보이네요. 이게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알파 1번부터 399번까지, 즉 n의 변화에 따라 n이 1일 때, 2일 때, 399가 될 때까지, 자 알파끼리 더하고 베타끼리 더했는 이 식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짓듯이 알파와 베타가 짝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1 더하기 베타 1과 알파 2 더하기 베타 2 이렇게 짝을 짓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하시고, 그럼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방금 제가 설명한 이것이 혹시 요새 교육의 뭐죠? 성적 감수성? 다양성의 인정에 좀 반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파 1 더하기 베타 1, 즉 일단 n이 1일 때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n에 1을 넣고 생각하기보다는 저식 자체에서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을 먼저, 여기 이런 게 보이네요. 당연히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의 수를 넣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루트에 n의 n 플러스 1 더하기 n 분의 루트 n이네요. 이게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죠. 분모 유리화 해봅시다. 요거 빼기 n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n의 n 플러스 1 빼기 n제곱 분의 루트 n의 n 플러스 1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냥 씁니다. 생각 없이 쓰면 됩니다. n제곱 사라지고 n만 남죠. n만 남았는데 루트 n 위에 거는 뭐 간단히 할 게 없네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약분하고 싶어요. 요렇게 약분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n에 2를 넣는다면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루트 2 빼기 1이 됩니까? 루트 2 빼기 1. 그 다음 2를 넣으면 루트 2분의 루트 2 곱하기 3이니까 루트 6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조금만 더 할까요? 규칙 볼 때 알파 3 더하기 베타 3 3을 넣으니까 루트 3분의 조금 밖으로 빼죠. 밑으로 좀 내립시다. 루트 3분의 3을 넣으시면 루트 3 곱하기 4니까 12. 아마 좀 보일 건데 여기서 약분을 해도 되는데 여기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죠? 3 넣었죠? 3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하시면 루트 4 빼기 루트 3입니다. 루트 4 빼기 루트 3. 자, 요 식을 조금 더 약분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먼저 보시면 루트 n이 약분되면서 루트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n이 되잖아요. 결국은 알파 n 더하기 베타 n에 1부터 n까지 넣는다고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n에 1부터 399까지 넣는다라는 얘기죠.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1 들어가서 만들어진 요놈 마이너스 1과 마지막에 399가 여기 들어가서 만들어진 루트 400, 즉 20만 살아남는, 그래서 19만 남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312번의 정답은 19입니다. 그 다음 313번 보시죠. 한 자리 자릿수 ABC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는 1하고 2 사이, 베타는 4하고 5 사이에 있다. 이때 ABC의 값을 구하여라. 한 자리 자연수 ABC. 요게 일단 포인트네요. 한 자리 자연수다. 알파와 베타의 근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일단 근의 공식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써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5하고 7 사이에 있다는 얘기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현재 A분의 B죠. 즉 A분의 B는 5하고 7 사이에 있다. 즉 A분의 B가 5하고 7 사이에 있는 한자리 자연수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A가 1이라면 B는 6밖에 없죠. 만약에 A가 2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는 한자리 자연수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됐습니다. A는 1, B는 6. 그 다음 알파 베타 곱을 생각해 보시면 곱은 4하고 10 사이입니다. 곱은 현재 A분의 3C죠. 그게 4하고 10 사이에 있다. 근데 A가 1인 것은 정해져 있으니 3C가 4하고 10 사이에 있다. 그러면 C는 2, 3 둘 중에 결정되겠네요. C가 2하고 3 사이에 있다. 그럼 둘 중에 다 될 것이냐 하나만 될 것이냐, 이건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A가 1이고 B가 6이고 마지막으로 C가 2일 때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은 0이라는 방정식이죠. 그때 근을 구해보시면 방근의 공식 B' 제곱 이게 C, 즉 3 더하기 루트 3과 3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3 더하기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 요게 베타면 4하고 5 사이, 요게 알파면 1하고 2 사이 되겠죠. 두 번째 A가 1, B가 6인데 이번엔 C가 3일 때입니다. 방정식은 x제곱 빼기 6x에 더하기 9가 0이죠. 얘때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 되어서 한근이 3이 되죠. 3은 알파 베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즉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더하면 5와 7 사이 있고 곱하면 4하고 10 사이 있지만 그 반대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걸 만족했을 때 이걸 된다. 이 두 개를 만족한다는 것은 맞는 명제죠. 하지만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위를 만족하지 하는 것이 반드시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x가 3일 때는 아래의 부등식은 만족하지만 문제에서 기존에 주어졌던 조건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럼 ABC의 값은 곱하면 12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양수인 두근의 차가 3이고 양수인 두근, 일단 양수인 두근이네요. 그리고 차가 3이야. 두근의 제곱의 차는 15다. 차가 3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일단 알파와 알파 더하기 3이라 두시고 알파는 양수라고 적어둡니다. 그리고 두근의 제곱의 차는 결국 알파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될 거고 6알파 더하기 9가 되겠죠. 그게 15이므로 알파는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근이 1과 4입니다. 두근이 1과 4면 A는 마이너스 5이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때 두근이 A와 B인 이런 방정식을 구해라. A는 보시면 A 빼기 B, A 빼기 B, A 빼기 B가 좀 특별하네요. A 빼기 B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승과 2승, 3승에서 777승까지 총 777개의 항의 합인데 마이너스 1과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따라서 앞에서부터 두 개씩 묶으면 0이 될 거고 마지막에 묶이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나온 1승과 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B는 B 빼기 A인데 B에서 A를 빼면 1이죠. 그럼 1을 777번 따라서 B는 1이 777개이므로 777과 같습니다. 그러면 2차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자 두근이 마이너스 1과 777이면 두근의 합은 776이고 곱이 마이너스 777이니까 2차 개수는 1이고 합이 776이므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정답은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3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22년에서 4년 사이 중앙중학교 기출 문제와 매우 유사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보시죠. 버스가 달린 거리는 달린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네, 열차는 달린 거리가 달린 시간의 제곱에 정비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차는 점점점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 버스는 일정합니다. 열차가 출발할 때 열차의 5km 뒤에서 동시에 출발한 버스가 열차의 5km 뒤에서 버스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가 달리는 거리는 열차가 달리는 거리, 그 거리와 비교하면 자, 둘이 만나는 상황에서는 버스가 달리는 거리는 항상 열차가 달리는 거리보다 5km 더 길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분 후에 열차를 추월했는데 추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만난다라고 읽으면 되죠. 만난다. 열차랑 만났어. 그리고 또 10분 후에 다시 둘이 만난다. 열차가 추월한다. 열차가 처음엔 뒤쳐졌다가 나중에는 추월해서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열차는 버스보다 뒤에 갈 일이 없죠.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열차가 버스보다 30km 앞에서 달리게 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자, 설정을 좀 하시죠. 시간에 정비례한다. 시간을 t라고 둡시다.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 필요한데요. 분 단위를 주로 쓰고 있으니 t분. 그러면 버스가 달리는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정비례하니까 t 곱하기 비례상수 a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가 달리는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시간의 제곱에 t제곱의 비례상수 b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열차가 출발할 때 열차에 5km 뒤에서 동시에 출발한 버스가 10분 후에 t가 11대죠. t가 11대 버스의 거리는 10a, 열차의 거리는 100b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달린 거리 10a는 100b보다 5km가 더 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10분 후니까 t가 20일 때입니다. 10이 아니고 20일 때 그때 버스가 달린 거리는 20a, 열차가 달린 거리는 400b죠. 그를 비교해 보면 열차가 달린 거리보다 항상 만나면 5km 더 많이 달린 게 버스 거리입니다. 이 둘을 그러면 연립하시면 되겠죠. 요걸 반띵하면 10a는 200b 더하기 2.5입니다. 소수로 한번 가봅시다. 빼면 100b는 2.5죠. b가 얼마? 100분의 2.5, 200분의 5, 200분의 5, 200분의 5, 40분의 1이죠. 40분의 1이다. b가 40분의 1이면 여기 대입해 볼까요? 10a가 40분의 100, 40분의 100 맞습니까? 40분의 100 더하기 5, 즉 7.5란 얘기네요. a는 10분의 7.5, 10분의 7, 100분의 75, 100분의 75는 4분의 3이겠습니다. a는 4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비례상수를 보시면 a가 압도적으로 컸죠, b보다. 그러나 시간의 제곱의 정비라니까 시간의 힘으로 열차는 앞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버스보다는 열차 같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비록 처음엔 작지만 2차는 항상 1차를 앞서 나간다. 좀 그릇이 크게 2차 물론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의지 이런 힘으로 자신을 2차, 3차 이런 함수로 좀 바꿔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열차가 버스보다 30km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가 버스 거리하고 열차 거리하고 비교를 했는데 열차가 버스보다 30km 앞에 있다는 얘기는 열차가 달린 거리는 버스가 달린 거리보다 25만큼 크면 되겠죠. 버스가 원래 5km 뒤에 있었으니까 버스가 달린 거리는 항상 열차 거리보다 5가 큰데, 그러니까 만났을 때죠. 이렇게 되겠죠. 원래 버스가 여기 있었고 5km 여기 열차가 있었는데 열차가 버스보다 앞에 있다는 거는 25만 더 달리면 되는 거죠. 열차 거리가 버스 거리보다 25km 더 앞서 나가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x분 후, 몇 분 후냐? x분 후. 버스 거리는 a가 4분의 3이므로 4분의 3 t가 아니라 이제 x입니다. 4분의 3 x 더하기 25가 열차 거리 b가 40분의 1이므로 40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40을 좀 곱해서 정리합시다. 30x 마이너스 1000 x는 50과 마이너스 20 맞죠? 그래서 x는 결국 50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16번 스텝 3가 316번이 일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두 문제도 해설할 겁니다. 316번 농도가 10%인 소금물 100g에 대해서 다음 시행을 연속으로 2번 하였다. 해봅시다. 차근차근. 소금물 문제. 소금과 농도를 차분하게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100g 있었고 농도 10%였습니다. 소금 당연히 10g 있었겠죠. 소금을 xg 드러냅니다. 그럼 100-x가 되죠. 그러면 소금의 양은 농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100분의 농도가 소금물 100x 중에 농도가 10이므로 100분의 10 이게 소금의 양이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같은 양의 물을 넣으면 다시 소금물의 양이 100이 되죠. 물을 넣었을 때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죠. 그리고 농도는 소금물 양 100분의 소금의 양 10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10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바뀌고 이 100은 밑에 주기보다는 위에 줘도 되겠죠.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시행. 2차 시행은 다시 또 하면 되잖아요. 여기 아래에 쓰겠습니다. 소금물 xg을 덜어내면 100 빼기 x가 되겠죠. 그리고 덜어내면 농도는 변하지 않으니 100분의
100 빼기 x 곱하기 10 이건 변하지 않죠. 곱하기 10. 그러면 소금의 양은 소금물 10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농도죠.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럼 이거 100을 여기다 밑에 100분의 할 거잖아요. 100분의 하면 약분하면 10이 되겠죠. 즉 1000분의 100 빼기 x가 됩니다. 이게 소금의 양. 그 다음에 같은 양의 물을 넣으면 다시 100으로 돌아오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1000분의 100 빼기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농도는 뭐가 됐다? 얘가 6.4%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6.4. 그러면 이 소금의 양은 100 곱하기 소금을 100 중에 100분의 6.4만큼인 거죠. 즉 요렇게 쓰면 이 양이 6.4g이다 라는 얘기고 2차 방정식이 됩니다. 100-x의 제곱은 1000 곱하기 6.4이므로 6400이 되고 100-x의 제곱이 즉 6400, 80의 제곱이죠. 얘가 100 빼기 x가 풀마 80이니까 x는 20밖에 될 수가 없겠죠. 차분하게 쓰면 된다. 자, 창의융합 317번 황금비 구하기. 수업할 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정오각형에는 황금비가 있다. 정오각형에 황금비가 있다. 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황금비가 있어요. A시대 B씨가 황금비예요. AB가 1이면 AC는 얼마냐? 외워라 했습니다. 자, 내신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로서는 AB의 길이 1, 그러면 AC 길이를 알 수 있다. 근데 조금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비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답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였죠. 이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면 대각선 길이가 바로 그의 황금비 곱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다라는 거였죠.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다르죠. 이 길이가 1일 때라고 했죠. 이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의 황금비가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기본 상식입니다. PR과 QR의 비가 전체 PQ 대 PR의 비랑 같을 때 우리가 전체와 PR의 비를 황금비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데 한번 모르는 학생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여기 108도, 36도, 36도의 가게 크기를 가지죠. 근데 그와 닮은 삼각형이 바로 이 삼각형이죠. 얘도 108도, 36도, 36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를 1이라고 할 수 있고 AC를 X라고 할 수 있는데 AC를 X라고 하지 말고 요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BC. BC가 X면 이 정오각형의 한 변 길이 이것도 X가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그러면 여기서 닮음을 식 써봅시다. 큰 삼각형의 등변 길이 X 그에 대응하는 작은 삼각형의 길이는 1입니다. X 대 1은 그리고 큰 삼각형의 긴 변 길이 X 더하기 1에 대응하는 작은 삼각형의 긴 변 길이는 X입니다. 그러면 외항의 곱 X제곱은 내항의 곱 X 더하기 1과 같아서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때 X는 2분의 1 풀마 루트 5가 되는데 X는 양수이므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된다. 이것이 황금비를 구해내는 방정식 근이었습니다. 이 한 변의 길이가 이게 바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데 그럼 AC의 길이는 거기다가 1을 더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앞으로 기억해 둔다. 다만 기억해서도 너무 기계적으로 기억해서 이게 1인 걸 모르고 AC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로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1을 더했으니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318번으로 가보시죠. 리그전 문제네요. 이런 문제를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리그전은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이 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 14개의 팀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각 리그전을 치르고 그룹의 1위 팀끼리 결승전을 한번 치르게 하였다. 총 44번의 경기가 치러졌다. A그룹에 속한 팀은 모두 몇 팀인가? 단 A그룹에 속한 팀의 수는 B그룹에 속한 팀의 수보다 적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새롭긴 하네요. 자, 리그전을 치른다는 건 뭡니까? 자, 여러분, 4팀이 있을 때 리그전을 치른다. 한 번씩만 서로 경기를 치른다. 이게 바로 악수를 하는 거와 같죠. 서로 악수하는 거. 그 서로 악수하는 것을 방금 선으로 그어보면 바로 이것이 꼭지점이 4개인 평면 도형의 변해수와 대각선수의 합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서 공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4명 중에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 같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이걸 모르는 학생 중에 순열과 조합을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 다시 N개의 팀이 있다면 그중 리그전을 치르는 방법 수는 변과 대각선 수를 생각해 보시면 변의 개수 N개와 대각선의 개수 2분의 N의 N-3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배운 경우의 수 생각해 보시면 N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인데 그 중에 순서와는 무관하므로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설명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리그전 경기 횟수입니다. A그룹에서요. 그럼 B그룹은 어떻게 됩니까? B그룹은 M개 있다 하면 M 곱하기 M-1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리그전을 치른 후에 결승전까지 치렀습니다. 즉 이거와 결승전 한 번까지 하면 총 44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총 14개의 팀이라 하였으니 이 N과 M은 더하면 14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네요. 정리해 보겠는데 여기 N과 M은 당연히 자연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위식은 N과 M-1 더하기 M과 M-1 더하기 2는 88, 즉 86 더해서 14가 되는 관계에 있다 하였으므로 M 대신에 14 빼기 N을 대입한다면 14 빼기 N과 13 빼기 N이 됩니다. 이 또한 연속하는 두 자연수이고 연속하는 두 자연수입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한 값들의 합, 그게 86이 되는데 적당히 한번 찍어볼까요? 자, 5 곱하기 4. 그러면 N이 5라면 M 구해야 되겠죠? 9 곱하기 얘가 1 더 작죠? 98. 72와 20은 조금 아깝이네요. 그러면 N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N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 늘려보면 6, 5, 30에다가 얘가 얼마가 되죠? 8 곱하기 7이 됩니까? 30 더하기 56. 성공입니다. 따라서 뭘 구하는 문제입니까? A에 속한 팀은 N팀이랬죠. N개의 팀. 그래서 6팀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서술형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